자, 우리 28페이지 목적의 적법입니다. 자, 확정성, 가능성, 세 번째 적법성. 적법성. 자, 우리 적법성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 이제 이 법, 우리 민법만 해도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1000조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 법 조문 보면은 그 각 법 조문의 당사자들이 그 법 적용을 배제하고 달리 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법에 규정된 것을 당사자 서로마다 의사표시로 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느냐, 그 강행성, 아니면은 달리 정할 수 없느냐, 그 강행성 여부에 따라서 강행 규정과 이제 강행 법규라 하죠. 임의 규정, 임의 법규.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 조문용 이제 강행 규정은 서로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그 법 조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뭐 강행 규정이니까 강행이니까 뭐 없다. 그렇죠? 적용 배제입니다. 적용할 수 있다, 없다. 법 조문을 당사자 의사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적용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위반하게 되면은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원칙.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우리 민법 5조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민법 5조에 보면은 자, 미성년자가 뭘 하게 되면은 법률, 그쵸, 계약을 하게 되면은 법률행위 하게 되면은 누구 동의를 얻어야 된다? 법정 대리인. 우리 법정 대리인 누가 했어요? 부모, 일단, 그쵸? 법정 대리인이 뭐 해야 된다?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동의를 얻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우리 민법 5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자, 갑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A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방입니다. 자, 우리 법정 대리인을 부모가 배인합시다. 법정 대리인 합시다. 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쵸? 동의 얻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 자, 근데 이 상대방이 보하니까 갑이 좀 어려워. 혹시나 높아심에서 계약서에다가 자, 너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계약 취소할 수 없기다. 네 미성년자라 해서 너 계약 취소하기 없기다. 라고 특약을 한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 그 특약은 유효하다, 무효다? 그렇죠. 왜? 강행 규정이다. 이 5조는 강행 규정이에요. 그렇죠? 예, 당사자, 자, 동의를 얻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가 뭘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럼 우리 임의 규정은 뭐예요, 그러면?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걸 위반해도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그렇죠? 위반해도. 자, 우리 민법 626조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우리 임대차 계약처는 우리 임차인, 소유자를 임대인,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한 사람 우리가 뭐라 한다? 사용, 수익한 사람 뭐라 한다? 임차인.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면은 갑은 어떤 의무가 있다? 뭘 해야 돼요? 목적물 인도 약정을 하고 을은 뭐 해야 된다? 차임지급 약정. 약정을 함으로써 뭐다?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처럼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이 목적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목적물 자체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우리가 뭐라 한다? 필요비. 이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그 비용을 유익비.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장마철에 태풍이 와서 지붕이 뭐 날아갔다든가, 그 지붕 수리비, 이거는 뭐다? 이 목적물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뭐다?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한다? 필요비, 유익비. 이처럼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게 되면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상에다가 임차인 네가 나중에 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어떤 필요비라든지 유익비를 지출하기에는 나한테 청구할 수 없기다 라고 특약한 거예요. 그 특약은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 왜? 이미 적용을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잖아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렇죠? 이걸 뭐라 한다? 이미 기준이 났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나옵니다. 자, 우리 책 보면은 2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강행 규정은 다시 우리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떤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은 우리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은 형벌이라든지 어떤 행정상 제재를 가합니다. 그렇죠? 행정상 제재, 형벌이라든지 행정상 제재를 가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행위금지죠. 어떠어떠한 행위를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뭐 한다? 처벌한다. 행위금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중개사가 되면은 중개 행위를 하기에는 뭘 받죠? 중개 보수를 받잖아요. 자, 갑과 을 간의 이 매매 계약을 이제 우리 중개사인 이 병이 중개를 합니다. 중개행위. 자, 중개행위 하게 되면은 보수는 두 양쪽에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수는 안 그래요? 아닌 것처럼 쳐다보니까. 자, 우리 중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초과해서 중개 수수료를 받잖아요. 우리 중개사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형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나중에 마다 행정상 제재, 따로 뭐 정지한다는 뭐 한다는, 그렇죠? 이처럼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은 형벌이라든지 행정상 제재를 간다고, 행위금지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 병은 설령 갑이 내가 급하다. 제발 내가 초과 수술을 좀 한 매매되기면 3%를 줄게. 우리 몇 프로지 지금? 0.9%잖아요. 최고 한도가. 내가 3% 줄게. 라고 약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법규 위반했으면은 이렇게 형벌 또는 행정상 제재는 가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갑과 을 간의 이러한 매매 계약을 중개행위한 병은 초과 수수를 받았잖아요. 보수를. 자, 그러면은 이 병의 행위는, 이러한 행위는 무효로 할 것인가, 유효로 할 것인가. 이러한 개별적인 당사자 간의 어떤 개별 사법상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벌은 받잖아, 지금. 근데 이 병에 대한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처럼 처벌은 받잖아요. 그렇죠? 병은 처벌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당사자 간의 행위. 이 당사자의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제 당사자는 항상 뭐 다른 말은 이제 사법상 효력이라죠. 그렇죠? 이러한 당사자들 간의 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처벌은 받죠? 근데 이 병의 사법상 효력은 이게 두 가지 나눕니다. 이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효.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효력 규정입니다.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경우는 뭐라 한다? 우리가 효력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자, 비싸게 팔든 뭐하든 상관없이 급하게만 뭐하다 팔아달라. 내가 후하게 뭐다 초과수수를 줄 테니까 3%를 줄 테니까 라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초과수수는 유효다, 무효다? 아, 여러분들 주면은 입맛 포켓 하겠죠. 당연히. 이유요? 네? 아까 뭐라 했어요? 효력 규정은 사법상 무효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 초과, 중개, 보수를 받으면은 무슨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 효력도 보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초과 수수를 줬다 하더라도 돌려달랄 수 있다, 없다? 우리 무효는 뭐 안 됐어요? 아, 돌려달랄 수 있다 했잖아요. 갑이 초과 수수를 줬으면은 너 다시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중개사 되면은 그렇게 유혹을 받잖아요. 나쁜 사람들은요, 나중에 초과수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안 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 대로 안 받고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중개하고 청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 그렇죠? 이렇게 실컷 일을 부려먹고, 그렇죠? 나중에 다시 초과된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된 부분만. 그 초과된 부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무효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효력 규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효 효력 규정인 거는 하나, 초과, 중개, 보수. 초과, 중개, 보수는 효력 규정이다, 간섭 규정이다. 효력 규정입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래서 매년마다 문제가 무효냐, 유효냐, 이제 6도 나오는 거죠. 6. 자, 두 번째. 자, 우리 효력 규정 두 번째는 이자 제한법. 자, 우리 책에 지금 29페이지 이제 없어요. 29페이지에 보면은 효력 규정을 위반한 예, 가로, 반가로 1번, 1, 2 있죠? 반가로 2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반가로 3번. 우리 반가로 3번이 초과, 중개, 보수예요.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수십 번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무효인가, 유효인가, 단속 규정인가, 효력 규정인가. 무슨 말 아시겠죠? 자, 이거 없는 거 하나 더. 이자 제한법. 이자 제한법상 우리 몇 프로 받아야 돼요?
지금 현재 25%예요. 이것도 이제 지금 아마 개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대법법이 지금 20%인가 24%인가 아마, 그렇죠? 그쪽으로 이게 개정돼서 아마 이것도 개정돼. 지금 현재는 이자점이 25%인데 25% 초가 뭐다? 이자도 뭐다? 이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초과된 부분만, 그렇죠? 전체 다 계약이 뭐냐? 초과된 부분만. 초과된 부분만. 이게 이제 개정 여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나중에 우리 3월 때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일단 이 두 가지, 우리 책에 있는 거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밑에 보면 2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거.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단속 규정 봅시다. 이처럼 형벌이라든지 이러한 법규 위반하게 되면 행정상 제재, 즉 행위금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당사자 간의 행위도 이러한 사법상 효력도 뭐다? 무효를 하는 것을 뭐라 한다? 효력 규정. 근데 이 사법상 효력을 유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은 받되, 그렇죠? 처벌은 받되 당사자 간의 효력은, 즉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이번에 시험 나왔었죠. 우리 주택법 64조에 보면은 전매금지, 금지, 우리 분양권 전매금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뭐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전매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걸 위반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요. 자, 근데 이처럼 행위금지로 위반하게 되면은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런 사법상 효력은 뭐 한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분양자입니다. 회사. 분양회사입니다. 그래서 은한테 분양권을, 아파트 분양권을 뭐 했습니까? 매매한 거예요. 그렇죠? 분양한 거예요. 분양권. 수분양자라죠? 자, 그러면 을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주택법에 의해서 전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 배에게 전매를 했습니다. 전매. 자, 그러면 을과 병은 처벌받잖아요. 근데 을과 병 간의 사법상 효력은, 즉 병은 유효하게 분양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사법상 당사자 간의 효력은 뭐 한다? 유효하니까. 이게 병은 비록 처벌은 받을지언정, 을과 병은 처벌은 받을지언정 분양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분양권 취득한다.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이걸 뭐라 한다?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자, 두 번째. 중간생략 등기. 자, 우리 책에 30페이지 보면 있죠? 2번입니다. 방가로 2번이 중간생략 등기입니다. 이처럼 서로 합의한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하면요, 중간생략 등기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처럼 갑이 매도인. 자, 매도인이 을에게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을이 병한테 전매를 했는데 또 등기를 안 해준 거예요. 세산을 합의하는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뭐 하자? 갑이 병에게 등기를 이전해 주기로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원칙은 우리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중간생략 등기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고 을이 다시 누구한테 등기하고 병한테 등기하고 이렇게 하도록 됐단 말이에요. 이걸 생략하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세 사람이 합의해서 중간생략 등기에서 최종적으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처벌은 받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위반됐으니까. 그런데 이 세 사람의 행위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무효다? 유효하다.
왜? 단속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이니까. 단속 규정 뭐 하는 데서 우리가 유효하다 했잖아요. 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거,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거.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갑이 자, 여기다 영업을 하는데 관청에 허가를 받고 음식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식점 영업하면 뭐 해야 된다? 관청에 허가를 받든지 뭐 인가를 받든지 허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음식을 팔아요? 을한테 음식을 판매해요. 자, 그럼 갑은 이 영업에 대한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상 제재를 받고 형벌에 의해서 처벌받잖아요. 그렇지만은 갑은 을한테 판매한 음식은요,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판매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단속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중에 이제 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효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이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무효인 거, 무효가 아닌 거, 유효한 거 잘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적법성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적법성. 그래서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자, 법이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법 조문을 당사자 의사표시를 해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임의규정이라고. 달리 정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뭐란다? 강행규정이란다. 자, 우리 강행규정은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다. 자, 효력규정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뭘 한다는 거예요? 무효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를 한다. 근데 이 단속규정은요, 사법상 효력은 유효를 한다는 거.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0페이지. 4번 봅시다. 사회적 타당성. 좀 빨라요, 속도가? 응? 아니, 좀 빨라요? 빠르다 말씀하셔야 돼요. 저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빠른지, 뭐,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고, 빠르다면은 좀 천천히 해주세요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 성질 많이 주겠습니다. 워낙 빠른 사람이나 계속적으로 지금 터치를 받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좀 하라고. 자,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자, 사례를 통해서 쉽게 좀 이해는 할 수 있죠. 뭐 지금 당장 오늘 가서 이따 돌아가면 잊어본다 한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또 동영상 보고 또 기억하고 또 잊어먹고 또 기억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됩니다. 뭐 오늘 우리 영어 단어 100개 외운다들 그 다음날 다 기억합니까? 잊어먹잖아요. 또 외우고 또 잊어먹고 또 외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법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사회적 타당성. 자, 우리 앞전에 적법성,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러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적법성 판단. 이 적법성을 판단하는 모든 법 규정에, 모든 법규에, 모든 법 규정에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런 적법성 판단 여부를 적법하느냐, 적법하지 않느냐, 무효다, 아니면 유효하다라는 사항들을 법 조문으로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법 기술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도박, 채무를, 즉 도박하는데 대금을 대해준다. 옹지가. 그거는 무효이다. 라고 법조문에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적법성을 판단하는 모든 법규를 규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법조문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행법규에 위배해도 위반하지 않아도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도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도 우리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으면은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도 무효가 된 게 있단 말이에요. 무효가 되는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한 경우는 뭐한다? 무효입니다. 이처럼 적법성을 판단하는 모든 법규를 우리 법조문에 일일이 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도 무효가 된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무효라고. 자,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뭘 한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무효라고 했다. 저런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도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뭐하게 되면은 위반하게 되면은 무효로 하고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하게 되면 다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관계를 한번 봅시다. 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 우리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은 굉장히 그 유형이 다양해요. 그 유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예시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전체적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 규정이다. 예시다. 그 중에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의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 따로 이렇게 좀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이제 우리 선량 풍속 사회질서 위반 봅시다. 자, 우리 아까 강행법규에서 효력 규정이나 단속 규정이나 그거하고 이 선량 풍속 무효 이 두 개는 매년마다 시험이 나옵니다. 무효.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판례, 사례 다 여러분이 이제 숙지하셔야 된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무효인지 유효인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유형. 자, 우리 31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있고, 자, 먼저 우리 목차 먼저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인륜에 반하는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있고, 네 번째 불법 동기, 불법 행위가 있고,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나중에 또 3월 달에 더 제가 추가를 해드릴게요. 자, 다시 31페이지 되돌아와서, 자,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있죠? 거기서부터요, 보면은, 자, 첫 번째 보면은 동글배기 법률행위의 목적 자체가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서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례 있죠? 판례들이. 첫 번째 보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보수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약속금, 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기한 급부약정, 전부 다 여러분들이 유효하는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셨죠?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익혀야 된다는 거 그냥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을 보면 의리를 봅시다. 형사사건. 주의할 점. 자, 우리 형사사건에 변호사가 우리 보통 그 보수약정 말고
별도로 뭐다 그 사건에 성공하게 되면은 성공고소는 이렇게 주로 많이 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수수하잖아요. 자, 우리 이제 형사사건이라든지 민사사건이라든지 뭐 가사사건이라든지 다양하잖아요. 뭐 민사사건이라든지 뭐 가사사건이라든지. 자, 우리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유효하다, 무효다. 최근 판례예요. 무효입니다. 자, 왜 그래요? 그 첫 번째 보세요. 자, 보면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금 약정은 수사, 재판 결과에 뭐가 결부된 거예요? 금전과 결부됐잖아요. 더군다나 이 형사사건은 어떤 신체 구속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단계에서 뭐 하게 되면 뭐 기소해라든지 뭐 불기소하게 되면은 뭐 한다, 얼마 주겠다라고 한다든지 또 재판 과정에서 벌금을 받게 되면 얼마, 아니면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얼마, 뭐 벌금을 받게 되면 얼마라고 이렇게 성공고소는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받는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을 받는 뭐다? 무효입니다. 근데 민사사건이나 가사 그 외에는요? 유효. 형사사건에서만 뭡니까? 무효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32페이지도 알아두시고, 자, 이 중요면 좀 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이라든지 5번 전부 다 읽어보시고, 자, 우리 이제 방가로 2번 33페이지. 인륜에 반하는 행위. 자, 우리 인륜에 반하는 행위. 자, 우리 첩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부첩계약이라든지, 자, 이런 계약은 무조건 뭐다? 무효입니다. 우리 첩계약에서 누구 동의를 받아도, 처 동의를 받아도 무효입니다. 첩계약이라든지 부첩계약은 무효입니다. 설령 상대방이 뭐다? 동의를, 즉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뭐다? 무효입니다.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 첩계약 해소 조건으로 일정한 뭐다? 이제 주로 이제 해소한다는 거는 생활비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이제 있으면은 자녀 어떤 양육비라든지 이런 자녀 양육비. 이거는 뭐다? 유효합니다. 뭐 여성들은 이것까지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만 뭐하고, 속으로는 뭐하고, 안 줘야 된다, 무효라고 외치고, 답 쓸 때는 유효라고 써야 돼요. 화딱지 난다 해서 무효라고 하지 마시고. 자, 이거 이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 봅시다. 3번.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자, 이런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하지 않겠다. 우리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뭐다? 무효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뭐하는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경우도 이혼하지 않겠다. 어떠한 경우에도 혼인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뭐다?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자, 방가로 4번은 나중에 이제 우리 의사표시 동기라든지 의사표시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선량풍속 사회질서 의라든지 두 번째 유형. 자, 이 유형 우리 선량풍속 사회질서는 무효였잖아요, 그렇죠? 그 유형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뭐 이게 어찌 보면은 별표 3개 중에서 3개예요, 3개. 아까 우리 이제 강연기니까 해서 매년마다 무효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효과 봅시다. 효과. 자, 효과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라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무효는 이행하지 않았으면 뭐 한다 했어요?
그렇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행을 했으면은 아까 뭐라 했었죠? 우리 돌려달라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부당이도록. 근데 이 부당이도록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제 애 기준이 나오죠. 아까는 원칙적으로 뭐야 한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량풍속 사회질서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자, 도박자예요. 누가? 갑이. 도박 사실을 알고 있어요. 누가? 을. 왜? 꽁지라. 꽁지라. 그래서 도박 자금이 다 바닥났어요. 그래서 이 꽁지가 돈을, 도박 자금을 대해주죠. 도박 자금 대여. 이걸 이제 우리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 하잖아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박자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이제? 변제할 의무가 있잖아요. 변제 의무. 자, 일단은 도박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했습니다. 아직 변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둘 다, 갑이라든지 을은 둘 다 불법자잖아요. 그렇죠? 둘 다 불법자인데 국가가 나서서 굳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갑은 아직 변제하지 않았잖아요. 갑은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안 갚아야 돼. 근데 안 갚으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 꽁지한테 맞아 죽어. 그러니까 갚잖아요. 자, 을은 달라할 수 있다, 없다?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불법원인 그 되기 때문에. 자, 선량, 풍속, 사회질서 위반은 뭐다? 무효잖아요. 원래 무효면은 이행을 했으면은 돌려달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선량, 풍속, 사회질서 위반은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둘 다 불법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 다 불법자. 국가가 나서서 구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도박자는 돈을 안 갚아야지. 그렇죠? 또 이 꽁지는 돈을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뭐다? 도박자가 안 갚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반대로 빌려주고 변제를 했어요. 안 갚으면 되는데 맞아 죽을까봐. 나중에 이제 이 도박자가 어디서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러한 계약은 뭐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면은 이행했으면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안 갚아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량, 풍속, 사회질서 위반은 불법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일 반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원칙은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예외가 이제 여기서 하나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 불공정한 법률의 무효하고 또 구별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선량, 풍속, 사회질서 위반 정의의 관념에 반한 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중매매. 우리 이중매매는 우리 책 어디에 있냐면은 자, 32페이지에 있습니다. 32페이지. 그 32페이지 3번과 35페이지 반가로 2번도 같이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겁니다. 반가로 2번, 35페이지 반가로 2번과 같은 이중매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이중매매도 오래 문제가 나왔었죠. 이중매매도 언제 또 나올지 또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정도 됩니다. 이중매매도. 자, 우리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 예를 한번 들읍시다.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을
자, 매매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정했습니다. 매매 계약. 우리 매매 계약이면 갑은 재산권 이전 약정하고 자, 매수인은요. 그렇죠? 대금 지급 약정하죠? 이러한 약정을 함으로써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자, 우리 이제 매수인. 자, 우리 이제 이 대금 지급은 우리 사회 통념상 어떻게 지급하죠? 3단계에 걸쳐 지급하잖아요. 어떻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자, 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잔금만 지급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려고 갑한테 지급하려고 하니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뭐다 소유권 이전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갑이 잔금 받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병한테. 자, 이처럼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받고 갑은 소유권 이전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해주지 않고 누구한테? 제3자 병한테 이중으로 매매하고 뭘 해준 거예요? 등기를 해준 거예요. 등기. 이게 이제 우리가 뭐예요? 이중매매. 원래는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잔금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임무를 위배하고 누구한테? 제3자한테 매매하고 등기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중매매는요, 형사사건에서도 문제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사건은 변론을 하고, 그쵸? 우리 이제 민사잖아요. 그쵸? 자, 우리 민사. 우리 이중매매는요, 우리나라는 자유경쟁 체제잖아요. 계약 체결도 자유잖아요. 그쵸?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 매매하고, 을한테 매매하든, 을한테 매매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누구한테 매매하든 병한테 매매하든 일단은 뭐예요? 자유예요.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무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는 거예요. 자유경쟁 체제에서 자, 갑은 누구한테 매매하든 을한테 매매하든 병한테 매매하든 뭐 형사처벌 받을 상관이 없다니까? 민사적으로. 그렇죠? 형사사건 변론입니다. 변론하더라도 뭐다? 이 자유경쟁 체제에서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유효합니다. 원칙. 자, 유효하다는 것은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무효다?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는, 즉 계약은 유효하다 무효다? 아, 유효니까. 그렇죠?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한다? 아니다? 상실해요. 자, 을은 소유권 취득을 뭐한다? 상실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자, 을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될까, 그러면은? 을은? 응? 아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잖아요. 이제 돌려달라 해야 되잖아요. 뭘 하고,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및,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가 발생했으면. 이처럼 계약금과 중도금을 달라하고 또 손해가 발생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고. 자, 그러면은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갑과 을은 병은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병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입니다. 언제? 원칙일 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선이, 악이가 나오네. 그렇죠? 선이는 뭐예요?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것. 악인은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자, 병이 갑이 우리한테 매매하고 계약금과 중독을 받았는데 왜 나한테 매매하지? 라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갑과 병 간의 법령은 유효합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유효할 때는 병의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한다. 이 제1 매수인은 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를 잃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고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다른 재산 없으면은 망하겠죠. 이미 이 A 동산 뭐예요? 병한테 매매 어떤 게 해줬으니까.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우리 민사집행법에 가면은 민사소송법에 가면 실무에는 어떻게 하냐? 잔금받기를 좀 거부하잖아요. 갑이 뭔가 조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뭔가 조짐이 이상하면 바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가 처분하는 거예요. 이중회무 못하도록.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절차법에서 나옵니다. 자, 이처럼 원칙은 뭐다?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다. 병은 소유권 취득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했는데 라고 달라들 수 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외. 무효입니다. 이게 이제 선량풍속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질서 위반입니다. 반사회질서에 해당됩니다. 반사회질서에 해당된다. 그래서 어느 경우에 자, 첫 번째 적극 보다 가담했을 때 누구 배임행위에 가부 배임행위에 누가 가담했다는 거예요? 병이 가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적극. 우리 이제 적극 가담했다면 뭐예요, 이제? 뭐 해를 했다든가, 그렇죠? 나한테 팔아라 권유를 한다든가, 뭐 유도를 한다든가, 뭐 다양하게 있겠죠, 그렇죠? 이처럼 배임행위에 뭐 하는 거예요? 적극 가담하는 경우. 근데 이게 이제 뭐 적극 가담했다. 난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은 무효니까. 병은 이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을은 소유권 취득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죠. 매수인은요, 병한테 직접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둘간에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갑이 병한테 달라해가지고 원칙은 갑이 을한테 건네줘야 되잖아요. 갑이 병한테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응? 자, 아까 뭐라 했어요, 이제? 무효라 했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반사질서, 선량풍속 사회질서 위반한다 했잖아요.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이행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했죠?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갑과 병은 적극 가담했으면은,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으면 선량풍속 사회질서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행을 했으면은 서로 달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달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딱 한 가지만. 이제 우리는 소유권 취득해야 되잖아요.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해서 말소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갑이 병한테 달라간다. 을이 병한테 직접 달라간다. 전부 틀려요. 뭐 진정매 해보기 있잖아요. 그런 말 나오면은 다 틀립니다. 뭔 말? 대입군 행사만 딱 맞아요.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을이 병한테 직접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이 병한테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진정매 해보기 한번 말 나오죠. 채권자 취소권 말 나오죠. 전부 없어요. 오로지 을이 갑을 대입권에 있어서 말소만 가능하지 다른 건 다 틀립니다. 자, 이것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그렇죠? 다 읽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뭐요? XX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이제 객관식 문제 할 때 그렇게 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외적으로 이 이중매매는 어느 때 병이 이제 제2매수인이 갑의 배명의에 뭐 하는 경우 적극 가담하면은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합니다. 이때 병은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렇죠? 근데 을은 이제 소유권 취득할 기회가 있다. 어떻게 달라겠냐? 대의권 행사에서 달라갈 수밖에 없다. 없다. 자, 하나만 더. 세 번째. 자, 병이 저한테 전멸했습니다. 전멸. 야, 등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을 몰라요. 선이에요.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자, 여기서 어떤 단계예요, 지금? 아까는 유효할 때는 당연히 선의하기 불문하고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했잖아요. 자, 이때 유효면은 다시 병이 저한테 매매하잖아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해요. 유효했을 때. 왜? 병의 등기가 뭔 등기이기 때문에? 선의 등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반사질서 적극 가담할 때는 무효인데 있는 무효. 무효일 때는 갑과 병 간의 법률에는 무효했잖아요.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다 했잖아요.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란 거는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이번에 이게 문제 나왔잖아요. 이게 무효면은 우리 선량풍속 이중매매가 선량풍속 사회질서에 반하잖아요. 무효이면은 이 제3자가 누구한테 정한테 전멸을 하잖아요. 정이 선이든 악이든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여기서 정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불명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효 단계에서. 근데 유효 단계에서는 당연히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렇죠?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그렇죠? 여기 잘 알고 이거는 뭐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무효인 경우에는 뭐다 적극 가담했을 때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과 병 간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어떤 의미로? 선량, 풍속, 사회질서에.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갑은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불법원인 급이기 때문에. 병이 제3자한테, 전득자한테 매매하게 되면은 뭐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이든 악이든 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여기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법리가 지금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또 이런 것들 또 이제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금방 안 외워도 그림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법리 생각납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다시 동영상을 보시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마치고 이 불공정한 법률에 봅시다. 이제 선량, 풍속, 사회질서 이 정도만 하고
자,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 우리 책 보면은 35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우리 법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104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이나 동글배기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뭐다? 무효 동글배기. 무효다. 이처럼 궁박, 경설, 무경험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그런 것을 뭐다? 이용해서, 그렇죠? 이용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은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 이제 매도인입니다. 우리 매수인입니다. 자, 이 매도인이 어떤 공박한 상태에 있어요. 공박. 자, 또는 그리고 아닙니다. 또는 그러니까 경설 또는 무경험입니다. 무경험. 이제 갑이 공박한 상태고 경솔한 상태고 무경험한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이 매수인이 이걸 이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피해자라. 을을 폭리자라 합니다. 폭리자. 그래서 이 폭리자가 이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어떤 사정이에요? 공박한 상태라든지 또는 경솔한 상태라든지 또는 무경한 상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폭리자가. 폭리자가 피해자의 사정을 알고 뭐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 이게 없으면요, 적극적으로 이용 않잖아요. 그러면은 불공정한 법령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의 어떤 공박한 상태, 경솔한 상태, 무경한 상태를 알고 적극적으로 그걸 뭐 해야 한다? 이용을 해야 된다. 이용. 이게 이제 이 주관적 요건이에요. 이게 주관적 요건.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이 객관적 요건입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자, 이런 A라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A라는 부동산을 매매하게 합니다. 이 A라는 부동산이 1억 원이에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현저한 불균형. 자, 1억짜리인데 얼마 주는 거예요? 뭐 3천만 원만 준다. 그렇죠? 이처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은 이러한 법률행위 뭐 한다는 거예요? 무효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효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이게 이제 객관적 요건입니다. 예, 객관적 요건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봅시다. 공박, 경솔, 무경험. 자, 우리 책에 보면은 36페이지부터 보세요. 36페이지 방가르 2번이면은 피해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죠. 자, 이 공박, 경솔, 무경험. 자, 이 셋 중에 다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박, 경솔, 무경험이. 아니면은 그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또는이란 거잖아요. 그리고 하면 틀려요. 공박, 경솔, 그리고 뭐 하면은 무경험.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또는이요, 또는. 셋 중 하나만 존재합니다. 하나만. 공박이든 경솔이든 무경험이든 하나만 보다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공박은 원래 일본에서 좀 왔기 때문에 우리말에 좀 맞지 않아요. 공박.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좀 예전에 TV도 났었잖아요. 뭐 한글날 보면은 이 보면은 전문도보다 순화시켜야 된다라고. 공박은 공궁.
공공하여 급박한 곤란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 궁박이래요, 궁박. 급박한 곤란. 예. 공공하여 급박한 곤란을 우리가 뭐라 한다? 예. 궁박이란다, 궁박. 자, 이러한 궁박은 꼭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다. 그쵸? 경제적인 어떤 급박한 곤란이라든지 또는 보다 정신적. 자, 예를 들어서 이 저렴하게 매매를 한다. 근데 어떤 명예를 실추되는 것도 보다, 명예 실추하는 것도 보다 이 정신적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보다 이 궁박에 해당됩니다. 이런 정신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심리적 궁박도 다 포함됩니다. 정신적이라든지 또는 뭐다 심리적으로 다 포함된다는 거. 자, 우리 경솔은 다 알죠? 네, 무경험입니다. 무경험. 자, 무경험은 어떤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일반 거래상의 무경험을 뜻하지 특정 영역에서 무경험이 아닙니다. 특정 영역에서 아닙니다. 일반 거래상의 어떤 무경험을 뜻하는 거지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어떤 무경험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보면은 이러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대리인이 행위를 했을 때, 그렇죠? 본인이 하지 않고 누가 대리인이 행위를 했을 때, 이 대리인이 행위했을 때 이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본인 기준으로 합니다. 설령 대리인이 이러한 법률행위 했다 하더라도 그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본인. 자, 근데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입니다.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리기 쉬우니까요. 이것들이 지문들이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났었잖아요. 그렇죠? 자, 궁박은 본인,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네 번째. 자, 궁박 상태다, 경솔한 상태다, 무경험한 상태다. 자,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됩니다. 자, 추정이 안 된다는 것은 입증 책임, 추정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누가 무효를 주장한 자가 추정을 하게 되면요, 추정하게 되면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 책임을 면하니까. 그렇죠? 근데 추정이 안 됩니다.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한 자가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무효를 주장할까요, 저기서? 갑이 하잖아요, 갑이. 피해자가. 그쵸? 추정한다면은 피해자가 입증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궁박한 상태다, 내가 무경험한 상태다, 경솔한 상태다. 추정되면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상대방이 입증이 되잖아요. 근데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내가 궁박한 상태였다, 내가 경솔한 상태였다, 내가 무경험한 상태였다, 라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한 자가. 추정이 안 되죠. 무효를 주장한 자가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추정이 안 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려면은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추정한다면은 입증 책임을 면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무효를 주장한 자가 뭐 해야 된다?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이 정도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아두시고, 자, 두 분 이 주관적 요건에서 폭리자, 피해자를 알고 뭐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 이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반대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뭐다?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이러한 상태는 공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것은 언제 판단 기준을 해야 됩니까? 계약 체계 시입니까? 그러면은 이행기예요. 계약 체계 시입니다. 계약 체계 시에 궁박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렇죠? 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든지 계약 체계 시를 기준합니다. 판단 기준은 법률행위 시죠. 시를 기준한다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판단 기준 37페이지 있죠. 판단 기준 언제 판단한다? 계약 체계 시, 법률의 시에 뭐다 판단한다는 거. 자, 이제 효과. 불관이야 먼저 효과 봅시다. 자, 무효면은, 자, 이행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 이행을 했으면은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어? 아까 우리 선량, 풍속, 사유질서 위반은 아까 뭐라 했어요? 불법원이기 때문에 돌려달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건 부당이익은 가능합니다. 할 수 있다. 단, 폭리자만 달라갈 수 없습니다. 폭리자만. 폭리자는 불법인 임금이기 때문에 달라왔어요. 폭리자는 안 됩니다. 반환 청구 안 됩니다. 누구만 달라는 거예요? 피해자만. 아까 이거 지워버렸는데, 아까 을이 1억짜리인데, 갑부동산 1억짜리인데, 갑의 궁박 상태라든지 무경은 상태에서 얼마 주고 매수한 거예요, 아까? 3천만 원. 자, 그리고 계약금을 500만 원을 지급했다 합시다. 5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 줬습니다. 갑은 아직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을도 매수인도 보다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갑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뭐다? 무효를 주장합니다. 자, 무효면은, 자,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을 했으면은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요. 자, 근데 아까 우리 갑은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누가 이행했었죠? 매수인, 폭리자가 계약금을 지급했잖아요.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폭리자만 돌려달았습니다. 폭리자만.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둘 다 불법자가 아니잖아요. 피해자잖아요. 이 갑은 아까 피해자고, 한 사람은 불법자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굳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는 굳이 해줘야지. 폭리자만 굳이 안 해줘야지.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량풍속 사회질서 위반과 다르죠? 효과가. 자, 오늘은 뭐 첫째 시간인데 너무 달렸나요? 우리 처음 하신 분들은 좀 힘들죠? 따라오시기가. 그래서 동영상 보시고 다시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이해 못하시면은, 일요일 날 쉬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꼭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반복적으로 동영상 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해 못하신다면은 저한테 쉬는 시간에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